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이번 주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월 3일 금요일이고요. 저희는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타가 건강 궁금증 해결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가장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박소연입니다. 봄꽃 개화 소식이 궁금해지는 요즘 제주도에는 벌써 노랗게 유채꽃이 물들었다고 하는데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벚꽃도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3월 말부터 벚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벌써 봄이 온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말 날씨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아침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여전히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행이나 캠핑 가신다면 불꽃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가 넘는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높을 텐데요. 서울은 11도, 광주는 14도,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도 15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고요. 다만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봄 기운은 더 짙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현대차 채용입니다. 네, 어제부터 현대자동차가 이 현장 생산직 신규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취업진부생을 비롯해서 공무원, 또 대기업 현직자 등 다양한 기존 직장인들까지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현대차에서는 100여 명을 끝으로 이 채용을 잠정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번 채용은 10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차 업계에서는 약 10만 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아침 7시쯤 이 현대차 채용 사이트는 1만 명 가까운 신규 지원자들이 몰려서 한때 접속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몰리고 있는 네. 건데요. 물론 10년 만에 채용이란 점도 작용했겠지만 지원자가 몰린 이유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에 몰린다. 아무래도 높은 연봉, 좋은 처우 때문이겠죠. 현대차도 또 뿐만 아니라 이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 좋은 처우와 복지 때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은요, 2021년 기준 9,600만 원으로 다른 대기업의 연봉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요.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1년이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직 시에는 자차 차량을 30%까지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이 대학 학자금이 지원되는 복지 혜택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면서 취준생들은 물론 이 현직자들도 이번 신규 채용에 뛰어들겠다라고 나서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평택시 쌍용차 직원 기숙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4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 A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이 기숙사 사감이 그의 방을 확인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전
7시 30분쯤 사감이 이 A씨가 혼자 거주하고 있던 이 방을 찾았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타살 정황이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A씨의 시신 부검을 국가수에 의뢰한 상태고요. 아직까지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또 나와 봐야 또 수사가 진척이 있고 그렇겠네요. 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쇼폼 중독입니다.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대학생들이요. 유튜브의 쇼츠나 틱톡처럼 이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이 지난해 6월에서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에 쇼폼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G세대, 그러니까 이른바 1996년부터 이 2007년 사이에 태어난 G세대는 81.2%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들이 평균적으로 쇼폼을 사용하는 시간을 좀 살펴보니까 평일에는 75.8분, 주말에는 96.2분 동안 쇼폼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좀 쇼폼을 보거든요. 네. 주변에 이제 30대인 제 친구들도 쇼폼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게 되다 보면 중독 현상에 걸릴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중독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를 시청하면 더 큰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원하게 되는 게 이른바 쇼폼 중독 현상입니다. 마치 일반 동영상을 볼 때보다는 더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이 팝콘이 터지듯이 큰 자극을 추구하는 팝콘 브레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정신의학 전문가는 최근 이 쇼폼 중독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 병원을 찾는 10대, 20대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쇼폼을 선호하게 되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영상을 찾게 된다며 쇼폼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요즘 진짜 긴 거 못 보더라고. 맞아요. 네. TV도 마찬가지예요. 리모컨 생긴 다음부터 한 채널을 계속 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툭툭툭 돌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쇼폼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쭉 진행이 되는 이거 못 봅니다. 네. 거의 중독 수준 가는데 네, 네. 이거 잘 좀 이렇게 챙겨서 정리를 해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전세금 반환 대응법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한 답답함이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전세금 반환 성공담을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글에 따르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걸겠다라고 문자를 했다면서 집주인이 등기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다라는 말까지 덧붙이니까 집주인의 말투가 갑자기 공손조로 바뀌었다라면서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법을 잘 몰라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꽤 많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유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까지 보증금 못 돌려준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전세금 피해 유형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건 오로지 집주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세입자는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확정된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전세금 피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추후에 보증금 돌려주겠다라면서 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유형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이 세입자가 계약 해지에 관한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한 상황이라면 두 가지의 대응 방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먼저 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이 세입자가 계속 머무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이 내가 끝까지 버틸 수가 없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란 무엇이냐면 다른 주택으로 내가 이사를 간다. 따라서 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 신고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제도를 임차권 등기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고 이사까지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지연 이자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반대 사례도 봤어요. 오. 세입자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문제죠. 예, 하여간 양쪽 다 참 요즘에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3월 3일인데 예인 씨 오늘이 무슨 네. 날인지 아세요? 저는 어제부터 알고 있었죠. 삼삼데이라고 해서 삼겹살 네, 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불판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을 먹으면 뭐 하루의 피로 싹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죠. 가족들이 또 주말에 모여서 이렇게 지글지글 또 구워 먹고 그러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돼지 농가가 요즘에 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단골 식재료. 장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고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도는 돼지고기인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한다는 돼지고기. 하지만 지금 한돈 농가엔 큰 위기가 닥쳤다는데요. 곡물 사료를 먹는 돼지고기 가격도 수입산, 국내산 할 거 없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고기값보다 가파르게 올라 걱정부터 앞섭니다. 치솟는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로 사료값이 크게 인상되면서 우리 돼지 농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 분위기는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경북 영천의 한 양돈 농가. 농장 안에 수많은 돼지들. 이른 아침부터 돼지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요즘 농장 운영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농장의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사료비가 작년 1월 대비해서 70%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는 약품이나 첨가제 등이 한 50% 이상 지금 계속 올라간 상태라서 한 달에 한 1,200개에서 1,300도 정도 출하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2월달 한 달 적자폭이 1억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돼지 가격은 올해 한돈 농가 생산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농가의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의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 둔화가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 생산 원가는 약 한 5,400원에 달하는데 현재 가격 형성은 약 4,300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마리당 10만 원의 적자를 보면서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식 같은 돼지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만 정성껏 키워온 돼지들에게 소홀할 수는 없다는데요. 비장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대표님, 뭘 하세요? 예, 저곳이 이제 저희들을 봤을 때는 출하장이라고 돼지를 출하하는 곳인데 저곳이 저희들 그 방역상 제일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소독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모를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데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는 돼지들. 사실은 뭐 힘들죠.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에 적자폭이 그만큼 된다는 것 자체가 생산을 하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듭니다만은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이 있다시피 또 앞으로 좀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돼지들한테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디 가십니까? 예, 오늘 분만하는 날이라서 분만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끼 돼지를 분만하는 날. 건강한 분만을 위해 돼지들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한 번에 몇 마리나 낳습니까? 평균적으로 예전보다는 돼지들이 이제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지금 한 14도에서 15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가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건 기분 좋은 소식이죠. 눈도 아직 못 뜬 갓 태어난 아기 돼지들.
새끼 돼지들은 면역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새끼 돼지를 잡고 뭔가를 준비합니다. 돼지 배 위에 놓은 것은 벌? 봉침의 주된 이유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배 부위에 지금 놓는 이유는 설사 예방적 목적도 있습니다. 봉침이 페니실린의 한 1000에서 1200배 효과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연 물질의 항생제라고 할 수가 있죠. 수많은 돼지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또 확인. 알고 보면 돼지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동물인데요. 환경 자체가 가장 민감하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도록 돼지들이 제일 잘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임무고요. 이 추운 날 팬이 많이 돌아가면 찬바람이 많이 돌아서 호흡기가 걸립니다. 그런 걸 예방하는 시스템이 자동 환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환기 시스템으로 돼지에게 맞는 최적의 온도 제공. 돼지 폐사율도 줄어들고 손쉽게 온도 관리도 가능합니다. 돼지들은 태어나고 25일 후부터 엄마 품에서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요. 젖을대고 홀로서기를 시작한 새끼들은 환경부터 사료까지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가의 피와 땀으로 키운 정성어린 우리 돼지는 수입산 돼지와 비교해 품질이 우수하고 신선하다는데요. 한도는 도축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양돈장에서 길러진 돼지는 도축장에서 수의사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이 없다고 판정된 후에 도축이 가능합니다. 도축된 고기도 정밀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받은 안전한 돼지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돈 농가는 2006년부터 햇섭 인증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더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깐깐한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 특히 3월 3일 삼겹살 데이에 삼겹살을 즐기는 분들 많을 텐데요. 파채부터 김치, 미나리까지 삼겹살을 맛깔나게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 대표님, 삼겹살 맛있게 먹는 방법 좀 추천해 주세요.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이 정답이네요. 삼삼데이는 20여 년 전에 파주 축협에 시작돼서 약 2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삼겹살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고 저희들이 삼삼데이를 통해서 그 소비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에 기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삼겹살 데이. 전국 대형마트와 유통판매점에서는 우리 돼지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고요. 3월 3일 서울 청계천 광장과 청주 서문시장에서 오프라인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길러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돼지.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의 사랑으로 우리 돼지 농가 모두가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네,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들어보고 우리 건강 정보 함께 나누는 행복 진료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진료 접수를 해주셨을지 궁금한데요. 그에 앞서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혜 산부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은하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건강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 한 분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 목소리로는 일단 추측을 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자체 차림이나 음성 변조. 모습으로 네. 감이 와. 오, 그래요? 감이 와. 감이. 오, 예. 느낌에는 좀 개그 하시는 분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한데 일단 어떤 분인지 저희가 힌트로 정체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오. 아, 저걸 풀어야 되는 거야? 오랜만에 수학 문제 나왔네요. 네.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푸나? 그죠? 네, 그렇죠. 아, 우리 박사님이 계시니까 박사님. 곱하기 먼저 해야 되니까 네. 3하고 3에서 15에다 막 18. 아유, 자, 18. 하필 또 정답이 또 18이다 보니 네.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오늘 나와주신 스타분이 이 18, 18과 뭔가 관련이 관련이 있어요? 깊은 분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18이랑 관련이 있다면 그냥 데뷔 나이 아닐까요? 그치. 18살에 데뷔를 했다. 이런 거 아닐까? 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니면 또 보기하고 다르게 18집, 18집까지 낸 분 아닐까?
아, 가수인데. 아주 장수 앨범을. 가수. 윤정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제가 평소에 스타일 좋은 분들 굉장히 네. 부러워하는데요. 스타일 보니까 오늘 좀 부러운 분인 것 같습니다. 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뭔가 화려한 게 굉장히 잘 어울릴 그런 분 같은데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춘천? 강원도 춘천? 그럼 춘천 출신인 것 같은데 춘천 출신이면 손흥민 선수인데? 아니 근데 춘천 출신 뭐 이렇게 제작진이 냈을까? 너무 쉬운 너무 힌트라서. 쉬운가? 닭갈비 관련 있나? 아, 닭갈비 홍보대사? 그죠? 아니지. 춘천은 닭갈비니까. 오늘 앞에 우리 3-3대이라고 삼겹살 해놓고 갑자기 닭갈비를 튀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 뭘까요? 네, 닭갈비 참 맛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인증샷 남기고 예쁜 카페 찾아가고 이런 거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춘천이니까 소양강 전망대 소양강. 이런 거랑 관련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 왔어. 감 왔어. 그 소양강 댐 가면은요, 거기 동상이 하나 있거든요. 젊은 처자 동상이 있거든요. 18. 알겠어. 알겠다. 그 소양강 전혀 할머니 된 지 언젠데. 소양강 그리고 숫자 18. 네. 그 조합이 있잖아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감을 잡으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마지막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뭐 이거 나오면 아우, 참. 끝났죠. 그분 맞네. 네. 저거 원래 유명한 노래인데 저희가 좀 바꿔 부르기도 했어요. 소뚜껑, 삼겹살 이렇게 회식 때 그렇게 불렀는데 그 소쩍공의 주인공 같아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자, 안경을 벗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소양강 처녀, 낭랑 18세. 뭐 너무나 흥겨운 가수 한석영 씨. 잘 지내고 계시죠? 아유, 뭐 요즘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잘 지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사실 그 주부들만을 위한 그 강의 콘서트 지금 들어갔고요. 시작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3, 4월이면 굉장히 바쁠 때잖아요, 저희들. 4월 스케줄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이제 계좌이체가 조금 이렇게 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목이죠. 4월. 네. 네. 4월. 그래서 그런지 이 에너지가 네. 느껴지는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한석영 씨 하면 서태지와 당시의 그치. 가요계를 주름잡던 양대 산맥이었다 이런 기사.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 난 알아요 했던 게 1992년이었거든요. 저 대학교 3학년 때. 그런데 그때 옆에 계신 분이 같이 신인 배우로 나오셨는데 신인상은 한석영 씨가 받았어요. 아유, 둘 다 받았어요. 둘 다 받았어요? 네, 둘 다 받았어요. 제가 그 산맥 중에 이 양대 산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약간 쑥스럽고 좀 부끄럽고 그러긴 한데 사실 그 당시에 그 92년도에 여의도에서 한 군데에서 한 6번 정도를 계속 하루 종일 갔었던데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은 사랑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정말 가요계가 흥청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거하고 콜라보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난 알아요. 저 거리 걸음. 딱 어울려. 되게 비슷한데요? 리믹스가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클럽에서 만들면 진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옆에 분이 저랑 비슷한 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외모는 클럽 가셔도 되겠는데 보니까? 아유, 설마 다른 데가 삐걱대가지고. 진짜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비법이 있을까요 혹시? 사실은 죽고 태어나는 거는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힘들 때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선택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눕고 힘들다고 밥 안 먹고 울까? 아니야, 웃자. 뭐 그냥 담아둘까? 아니야, 조금 빨리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이런 성격들이 아마 제 건강을 조금 지키지 않았나. 동안미모가 되지 않았나. 야, 저 팁도 오늘 우리가 좀 챙겨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석영 씨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에너지 넘치고 뭐 90년대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은데 네. 건강 고민이 있으니까 오늘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건강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50 넘어서면서 이 건강 고민은 뭐 다들 누구나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무대에서 가수로서 한석영은
이 쇼팬츠 항상 그 짧은 바지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입었냐면 그거 입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아우 건강해 보인다. 이 다리 근육이 조금 제가 있는 편이라 가지고 건강해 보인다, 섹시해 보인다, 뭐 건강 미인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훅 빠지더라고요, 뭐가. 목을 빠져. 근육이 확 빠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탕탕해 보이던 그게 이제는 좀 흐물흐물, 뭐 이렇게 물렁물렁 이런 단어들을 쓰게 돼서 제가 요즘에 잘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근육이 지켜질까? 요게 약간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50대가 되면서 근육 고민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오늘 진료 주제가 뭔지 그거 한번 보고 와서 얘기 나누죠.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몸 살리는 힘, 100살 근육법입니다. 100살 근육이 정말 근육법. 중요하죠. 네. 이게 정말 100살 근육법,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근육 이런 얘기 들으면 근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꼭 근육을 지켜야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들 요즘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근육은 건강과 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더욱더 문제는요. 근육도 나이가 먹을수록 자체적으로 그냥 소실되는 양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좀 느낄 텐데 아버님이 예전엔 진짜 태산 같던 아버님이 맞아요. 어느 순간 너무 왜소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맞아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픈데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그게 더욱더 슬픕니다. 네. 맞아요. 이게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가면 자꾸 이게 빠지라는 이게 몸무게는 안 빠지고 이게 키가 조금씩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몸무게가 자꾸 느니까 몸이 무거워. 무거우니까 자꾸 짓눌려가지고 키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 이게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근육이 줄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육은 30대의 정점을 찍다가 40대 이후에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80대에 이르면 30대에 갖고 있던 근육의 약 절반가량만 남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가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 또한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근육량 감소에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육이 줄어들면 생각보다 심각한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이를테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병따개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돌려서 잘 못 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따달래. 저도 안 따실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주부들은 이 걸레 짤 때. 맞아. 이게 잘 안 짜. 옛날에는 잘 짜줬는데.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굉장히 뭐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 다니면서 이런 거 하루 종일 걸어 다니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여행 가면 그 좋은 데 가서 숙소를 떠나기가 싫어요. 이게 왜 이래지는 거냐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요즘 나이 먹고 여행 다니시면 느끼시는 게 옛날 20대 때는 가서 6끼는 먹어야 됐는데 요즘은 2끼 먹기도 힘들대도 이렇게 소화가 그렇게 또 잘 안 돼. 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위장 역시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근육은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근육이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짧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다 같이 함께 보셔볼까요? 아이들 그 웃는 모습까지는 아우 귀여워 이러면서 봤는데 점점 무서워집니다. 근육 부족이 전신 건강을 위협한다. 이게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이렇게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는 정식 질병으로 등재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65세 인구에서도 4명 중에 1명은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숫자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네. 4명 중 1명이 이렇다. 근데 저도 주변에서 보면 아주 건장했던 분인데 그게 급속도로 운동을 좀 안 하고 이러니까요. 급속도로 몸이 이렇게 왜소해지는데 그게 근육이 팍팍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이 먹어서 살 빠지면 위험하다는 얘기 특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내가 관리를 해서 빠지는 거면 그래도 괜찮은데 진짜 난 평소랑 똑같이 모든 생활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자꾸 빠지고 있으면 아, 내 몸에 질병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반드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특히 50세에서 64세의 중년 여성의 근감소증 유병률이요 6.5%나 된다고 하니까 중년 여성분들은 더욱더 근육 감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근감소증 증상이 심해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보행도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지만 더욱더 문제는요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요? 아니 선생님 그 근육이 줄어들면 암같이 이렇게 치명적인 병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거 오늘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네. 놀랍게도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근감소증은 암 발생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근육은 필요한 열의 약 40%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주니까 당연히 열 발생도 감소하게 되고 체온이 내려가면서 우리 몸의 최전방 수비수에 해당하는 NK셀의 역할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면역도 떨어지고 암 발생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비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해지면 에너지원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근육에 저장해야 하는데 그 저장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너지원을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게 되고 혈관 속에 중성지방이나 노폐물의 양이 늘면서 실제로 이런 근간소성 비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약 23%나 증가한다고 하니까 매우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나는 어떤지 지금 근감소증 위험 여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나에게 근감소증이 있는지 없는지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 요즘 근감소증 유병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한국형 근감소증 선별 질문지가 개발이 됐을 정도입니다. 근감소증 자가진단 설문지에 따르면 5가지 질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0점에서 2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근감소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각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게 무게 4.5kg을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4.5kg가 어느 정도인지 잘 그걸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 1.5리터짜리 페트병들 많이 네. 보시잖아요. 거기에 가득 물을 채워서 3개 정도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무게가 약 4.5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드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나르고 옮기는 것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아까 저보고 여기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쉬워 보이는데? 근데 지금 한 4번밖에 안 했는데 네. 벌써 지치고 있어요. 한석영 씨도 한번. 진짜? 친구 받으세요. 아우 뭐 이렇게 남자가 가벼운데. 알았어. 저 장사님 하세요. 아유. 저 정도 무게. 네. 야, 우리 20대, 30대, 40대 때까지만 해도 쌀 20kg짜리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4.5kg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보죠. 네.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것도 있고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 이건 아직 괜찮고 10개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어렵다.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결과 나왔어. 이거 우리는 아직은 이건 아니죠. 그렇죠. 저 나왔어 결과. 한 번 오르는 거죠? 10개. 네. 이 정도? 아직까지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 몇 점이에요? 아, 빵점. 빵점? 아니 이거 뭐야? 저는 있어? 젊은이가 왜 이래? 저도 빵점인데. 그래요? 젊은이가 3점 나왔어. 저는 3점? 뭐예요?
왜냐면 무게 저는 드는 거? 저는 보니까 이거를 한 번은 어떻게 들 수 있겠지만 계속 들어서 반복적으로 나르는 건 좀 어려울 것 아니 같아요. 여보세요 젊은이 10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게 어려워요? 제가 계단 오르기에 좀 약합니다. 아니 숨이 빨리 차요. 1년 동안 넘어졌어요? 저는 잘 넘어져요. 한 1에서 3회. 그럴 수 있지. 아니, 저는 3년. 저도 살짝 봤는데 한성영 씨도 넘어질 넘어지는 수- 거에 넘어져요? 걸렸어요. 네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아 나도 등산 가서 넘어졌어.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릴 때도 있고 그래서. 맞아. 네. 이거 어떻게 요 정도 나왔는데 어떤 다행히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심각한 근감소증을 걱정하실 괜찮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각 항목을 체크했을 때 총합이 혹시 4점을 넘어선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하시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체크할 부분이 있는 건데요. 실제 국내에서 65세 이상의 남녀를 560명 대상으로 체내 근육량과 사망률의 관계를 6년 동안 추적 검사했더니 근육량이 많이 감소하신 분들은 사망률이 1.5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을 지키며 장수하는데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설문지 조사해가지고 점수하면은 좀 어려워요. 이게 또 산수도 해야 되고. 맞아. 좀 간단하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앞에 보면 스톱워치 하나씩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거 들고 중앙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신발 갈아 신으셔야 되겠어요. 네. 야, 이렇게 세 분이 한번. 이 용도가 뭘까? 이제 설문지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문지 없이도 집에서 지금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스톱워치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의자에 일단 한번 앉아주세요. 앉아요? 네, 의자에 앉아서 저희가 할 거는 의자에 앉아서 5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5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을 잴 거예요. 시간을 대서 내가 5번 왕복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볼 건데 우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걸터 앉은 상태에서 딱 이제 준비를 하시고 네. 스타트를 누르면서 팔을 X자로 이제 딱 어깨에 걸쳐 놓고 자 이렇게 하나. 둘, 스쿼트 하는 거. 어우, 저거 힘들어요. 쉬워 보이는데? 넷, 젊으시잖아요. 다섯 하면서 딱 오. 저는 이렇게 해서 8.88초네요. 아유 숫자도 좋네요. 888입니다. 8.88초. 빨리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승부욕 생기는데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하나, 둘. 누르면서. 누르고 놓쳐서 타이밍 시작을 해줘야지 시작을. 잠깐만요. 리셋을 해주시고 자 예.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네. 자 자, 준비하시고. 이걸로 하시죠. 네. 하시고 하나, 둘, 셋, 시작. 오! 빨라요. 네. 됐습니다. 몇 초 나왔나요? 6.16초. 이야. 5.70. 이야. 자, 5. 와. 5초. 아, 졌어! 사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승부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요. 기준이 있는데요. 60세이신 분들은 11.4초, 70세는 12.6초, 이제 80세는 14.8초 이내에만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린 다 너무 아직 근육이 튼튼한 걸로. 네.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약간 무릎이 아픈 것 같긴. 그죠? 너무 빨리 살살해야 해줬어요. 되겠어, 살살. 아니, 그리고 또 팔을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힘들고 또 50이 넘어서부터 우리는 또 일어날 때 뭐 짚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리도 아유 이러면서 일어나야 돼. 들어가시죠, 이제. 아유. 아, 이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내 근육에 이상이 네네. 없는지 집에서 의자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 모셨으니까 행복 처방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몸 살리는 힘 100세 근육법 행복 처방전입니다. 미리 막는 낙상 위험. 이거 낙상 정말 위험해요. 네. 예. 근육이 소실되면 낙상의 위험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낙상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위험 요인이 얼마나 있는지, 내 몸의 상태가 낙상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시고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 신체 기능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2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지 근력 평가와 평형성 검사로 나뉘는
있는데 이름이 조금 어렵죠. 즉 다리 근육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하고 평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 낙상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미리미리 그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검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함께 보실까요? 하지 근력 평가 검사는 걷는 속도로 다리 근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에 앉아서 보신 것처럼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시작이라는 구령과 함께 약 3m 앞까지 걸어갔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의자에 앉는 시간까지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형성 검사입니다. 이것은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아보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평형 감각을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보는 검사이고요. 보통 눈을 감고 몇 초를 버티는가 측정하게 되는데 눈 감고 하는 게 어려우신 경우는 눈을 뜨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거 눈 감고 하는 거 저도 해봤는데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우리 20대 제작진이 한 거니까 소홀해 보이지만 네, 어르신들이 저거 한다고 생각하면 저 또한 만만치가 않죠. 쉽지 않죠. 사실 그 나이 들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바꾼다 이런 순발력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또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막 뛰다가 방향을 바꿔. 오 이게 맞아. 이거 안 돼요. 안 돼.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위험하기도 해요. 내 맘대로 안 가 이게. 네, 무릎 네. 나가, 무릎 나가. 근데 이렇게 검사를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와야 이제 내가 좀 위험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노인 신체 기능 검사를 하셨을 때 그 하지 근력 평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 검사의 경우는 20초 미만, 평형성의 경우는 6초 이상을 유지하시게 되면 낙상 위험이 적은 정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검사가 20초 이상이 걸리고 6초 미만으로 확인되면 낙상의 위험도가 있는 의심 상태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 상태로 판정이 되면 일단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의심 상태가 되면 외출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지팡이를 짚고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침대의 안전 손잡이라든지 욕실의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안전 장치를 미리 설치해 두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낙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나 신경학적인 검사, 그리고 주거나 작업 환경 속에서 낙상의 위험은 없는지, 드시고 계신 약물들이 낙상의 위험은 없는지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는 이 검사가 정상으로 진단을 받았어. 그렇지만 예전에 낙상의 경험이 2번 이상 있었던 분들은 꾸준한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만으로도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어르신분들이 낙상 사고 그래서 많이 다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정말 주의하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건강 팁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정희 선생님 얘기해 주셨고요. 이번엔 모사원 선생님, 단백질 옆에 단백질? 이거 그거잖아요. 뭐야. 뭐 트와이스, 블랙핑크, 그리고 저랑 저희 언니 뭐 이렇게 했어요. 뭐야. 꼈는데 이게 예쁜애 옆에 예쁜애 뭐 이것처럼 단백질 옆에 단백질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가 옛날 말로 이제 끼리끼리라 그러죠. 예쁜 네. 애들은 예쁜 애들끼리만 모인다 이런 얘기인데 단백질 옆에 단백질 이게 솔직히 제가 식품을 전공했지만 감이 안 와. 뭔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근육하면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운동보다도 사실 잘 먹어줘야지 근육이 생기는데 먹는 것 중에서도 단백질이 충분히 몸에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 충분히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 기본적으로 퍽퍽하잖아요. 근데 그 먹기 힘든 그 단백질을 단백질 옆에 단백질까지 더해서 아주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예쁜이 옆에 장애인 MC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담을 한마디 했는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이러면서 모사원 선생님이 잘생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넘어왔습니다. 네. 단백질 옆에 단백질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단백질 폭탄이 아닐까. 맞아요.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뭔가 비밀 재료가 이 뚜껑 안에 숨어 있을 것 숨어 같은데요. 있어요. 네. 비밀 재료 먼저 빨리 공개해 볼까요? 비밀 재료는 이거는 지금 네. 뭔가
납작한 치즈 아니 두부 같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네요. 얇게 썰어놓은 두부 같긴 한데 네. 요거는 일단 두부는 맞아요. 아 맞아요? 오. 근데 얇게 썰어놓은 포두부와 옆에 생선살, 요 네. 대구살입니다. 대구살. 아 생선 중에서는 대구살을 활용하시는군요. 네네. 근데 포두부 이게 뭔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포두부는 진짜 말 그대로 콩으로 만든 두부인데요. 얇게 펴놓은 거예요. 아까 치즈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치즈처럼 얇게 펴서 더 잘 먹을 수 있고 갖가지 음식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포두부고요. 그리고 대구살은 흰살 생선들은요. 항상 보면 이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먹어서 살이 안 찌고 근육은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일단은 만두처럼 포두부로 이 흰살, 대구살을 싸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옆에 단백질이 나오는군요. 네. 왜냐하면 포두부 안에 대구살이 만나서 단백질과 단백질의 조합. 맞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봐볼까요? 일단 네. 으깬 두부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포두부 자체를 이렇게 또 으깨주시고 대구살도 으깨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네. 고소하겠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만 들어가면 너무 뻑뻑해서 맛이 없어요. 양파도 준비해 주시고 네. 부추도 들어갑니다. 건강에 좋은 거 다 들어가네. 건강이 너무 좋죠. 간을 해야 되니까 소금도 한 큰술 넣어주시고 후추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만두 재료. 네, 만두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만두소 똑같네요. 그리고 그대로 버무려 주시면 돼요. 오. 네. 우리 또 시간 관계상 갑자기 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네. 완성된 만두소. 버무렸다. 그리고 나서 아까 포두부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진짜 치즈같이 생겼어요. 그러네. 네. 포두부를 준비하시고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로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잘 붙을 수 있게 발라주셔야 돼요. 집에서 금방 하겠네. 네. 재료만 준비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이들과 해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건강하고. 그리고 이거 준비해서 아까 만든 만두소를요 한 큰술 넣어주시고 한 큰술 넣어주시고 요거를 마치 우리 춘권 싸듯이 싸주시면 됩니다. 하고 양옆을 싸고 이렇게 한번 딱 뒤집어 주시면 예뻐라.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요. 네. 제일 맛있게 먹는 건요. 좀 노릇노릇하게 익혀서 먹는 겁니다. 프라이팬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두르시고 이런 식으로 구워서 드시거나 아니면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잖아요. 네. 에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찜으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요. 이게 어떻게 써서 고정이 될까 했더니 그래서 그 달걀 노른자를 발라줌으로써 네. 좀 이렇게 고정될 수 있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꼭 그렇게 붙여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네. 이렇게 먹으면 또 퍽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참 내가 아침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너무 얘가 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더 준비했는데요. 좋아요. 묵은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묵은지. 묵은지로? 네. 어떻게요? 묵은지 포두부 쌈이에요. 네. 일단 아까 준비된 포두부를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네. 프라이팬에다가 포두부와 이번에는 다른 거 필요 없이요. 시중에서 팔고 있는 고추참치. 고추참치로 같이 한번 이렇게 만두소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같이 일단 한번 버무려 준 거네요. 고추참치랑 포두부. 네. 네. 고추참치와 포두부를 버무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묵은지 위에다가 씻어가지고. 깻잎.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애가 약간 시들해졌네요. 거의 다이예요. 네. 깻잎을 준비해 주시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요거를 좀 한 주먹 정도. 요거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고추 참치가 개운하고 네, 맛있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이렇게 말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먹을 때는 뭐 한 입 잘라도 크기로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그냥 크게 놔두셔도 되고요. 이건 그냥 이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 만두소를 다 익혀서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네. 따로 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좋네요. 네, 아주 간편한 요리들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진짜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단백질도 풍부해갖고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네, 이렇게 순식간에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앞에 저희가 또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쁘기도 이뻐요. 그러니까 어우, 야 맛있겠다. 아, 궁금해요, 맛이. 묵은지 들어간 게 역시 아주 개운해지네요. 이거 식었는데도 맛있네. 와, 그리고 두부피가 일반 우리가 먹는 만두피보다 훨씬 질기면서 맛있어. 와, 이 묵은지는 안에 깻잎 향이 씹을 때 한번 풍기면서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아까 그 생선살 들어갔죠. 네. 그게 들어가니까 끝맛에 씹히면서 고소해진다 그럴까. 그리고 맛도 좋고 단백질이 일단 굉장히 충분히 들어있어서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저기 밥 한 공기 없어요?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맛있다.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육 건강 다스리는 뭐 알아봤는데요. 근육이 줄어서 고민인 분이 있어서 그분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정리해 놓을게요. 근감소증을 물리친 무적의 시니어. 오늘의 주인공 이주숙 씨입니다. 아프니까 노년이다? No! 아는 만큼 관리하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데요. 지금 어떤 운동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니어 모델 한 5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본 자세라든가 워킹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감소증을 물리친 노하우 첫 번째. 바로 워킹 연습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력은 물론 자세 교정까지 오케이. 전신 운동으론 최고라고 하는데요.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고 모델 워킹이나 이런 것들이 제 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숙 씨가 건강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한 2년간 운동을 못했어요. 나가지 않다 보니 나가기가 싫어져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기운이 없고 그 움직이기가 싫고 밥맛도 일단 없고 밥맛도 없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봤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증상이 근감소증이었다는 사실. 평소엔 활동적이었던 주숙 씨였기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데요. 내 건강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 애들도 생각이 나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응원이 주숙 씨의 심신 회복과 단련에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때 여기 그 러닝머신하고 철봉 매달리는 거하고 계단 오르는 거를 사줬어요. 근데 집에서라도 해? 네, 집에서 운동하라. 매일 운동을 생활화한 결과 주숙 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근감소증 완벽 타파. 실제로 근육량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당당하게 건강을 찾은 주숙 씨,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 왔는데요. 오랜만이다. 어서 와.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랬구나. 오늘은 내가 요리사? 메뉴가 뭔가요? 오늘 요리는 단백질 위주로 준비했어요. 쌈만콩하고 오리고기하고.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검은 콩밥. 장내 흡수율도 좋죠. 뼈 튼튼 칼슘의 왕 멸치. 지방 적고 단백질 높은 오리고기까지. 야, 고생했다. 잘 먹을게. 근력이 솟아나는 주숙식표 한상 차림입니다. 성인에게 필요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1g.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죠. 너는 밥도 이렇게 잘 먹는데 어떻게 날씬하냐? 나는 살이 쪄서 지금 죽겠는데. 주숙 씨만의 노하우가 있죠. 바로 음식으로 부족한 단백질은 음료로 보충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손실을 막으려면은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양류 단백질을 챙겨 먹고 있어요.
좋은 건 친구와 함께 나눠야죠. 조숙 씨가 친구를 위해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근감소증을 본인이 테스트하는 거야.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한 번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좀 어렵다. 매우 어렵다. 좀 어렵다. 4점 이상이라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넘어지셨나요? 야, 넘어지고 나 길 가다가 넘어지기도 했어. 그래? 응. 얼마나 무서웠다고. 그래? 길 가다 넘어져갖고. 요즘에 길 가다 넘어지면 그러니까. 뼈가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진짜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걸을 때도 굉장히 중심을 잡고 걷는 그 머릿속에 그게 있어. 미끄러지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빨리 낫지가 않잖아. 개척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맞아. 우리 나이는 좀 그렇지. 그럼 너 그러면 나한테 운동 좀 배워볼래? 너 운동도 하니? 집에서도 운동도 해? 나는 집에서 운동해. 하나. 근감소증 진단 후 건강을 위해 체조도 배웠다는 주숙 씨. 어려워? 유산소뿐 아니라 근력도 챙기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체조를 처음 배워본 친구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해보니까 열이 쫙 올라오면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세 시대 운동이 건강관리의 필수죠. 주숙 씨의 근감소증 타파 노하우 바로 야외에서 걷기입니다. 밖에서 걷는 게 좋은 이유는 햇볕,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아,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나이는 하체 근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나는 모델 일을 오랫동안 해야 돼서 하체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 정도 노력이면 근감소증이 달아날 만한데요. 이제 잠시 휴식 타임인가요? 가만히 보니 이 또한 하체 운동 같은데요. 이젠 근력 손실될 틈이 없겠습니다. 아까 그 친구도 넘어졌다잖아요. 허벅지, 다리, 엉덩이 근육까지 우리는 매일 운동을 해줘야 돼요. 주숙 씨의 근력 회복과 함께 그녀의 일상에도 튼튼한 에너지가 생긴 것 같네요. 이 모습 이대로 100세까지 멋지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탄력 있는 일상을 되찾은 주숙 씨. 앞으로도 그녀의 인생 런웨이는 탄탄대로이길 응원합니다. 네. 건강한 생활을 계속하고 네. 계셨어요. 근육이 감소되니까 근육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차윤환 박사가 제안하는 건 뭘까요? 산양류 단백질을 제안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건강, 근육 건강을 지키는 건데요. 그 비법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산양류 단백질입니다. 아니 요즘에 뭐 단백질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얘기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산양류 단백질 정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뭐요? 산양의 젖이 그러니까 소의 젖이 이렇게 우유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얘기할까요? 다 얘기해버리면 좋더라고요. 뭐. 진짜 맞죠? 맞습니다. 이 산양류라고 하는 거는 산양의 젖을 얘기하는데요. 이 산양에서 추출한, 그 산양류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산양류 단백질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이제 이 행복 진료실 내용 중인데 그중에 이제 근육 건강인데요. 제가 여기서 많은 것들 중에 건강 팁으로 산양류 단백질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과 그냥 평범한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 좋은 단백질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 산양류에 이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산양류 단백질 안에는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적당량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 산양류 역시 완전식품 중에 하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한 미국 의학 저널에서는요, 산양류를 두고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성분들로 구성되어서 거기다가 흡수까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유 같은 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챙겨 먹던 거니까 익숙한데 네. 산양류는 조금 생소한 면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건데요. 특히나 더 이제 생소하고 소중한 이유가 전 세계 원유량의 약 2.4%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생산량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g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을 보시게 되면 우유에는 약 3.2g, 모유에는 1.2g이 있는 반면에 산양류에는 단백질이 3.6g이나 들어있어서 모유보다 많은 단백질을 함량하고 있어서 특별히 주문을 더 받습니다. 저는 근데 모유보다 더 많이 함량이 있다는 게 더 놀라운데. 그러니까. 모유야말로 우리가 진짜 완전식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유가 완전 식품인 이유는 모유 속에 이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녹아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도 탈이 나지 않고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나이가 먹어서도 이제 점점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 산양류 단백질이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소화 효소가 줄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우리 중장년층에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단백질은 우리가 평소에 먹을 때, 밥 먹을 때 좀 먹잖아요. 계란도 먹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두부. 고기도 간간히 먹잖아요. 그럼요. 기분이 저기압일 네. 땐 고기 앞에. 그래서 고기 앞에 가면 또 어때요? 우리가 1인분만 먹지 않죠. 저도 그렇죠. 한 맞아. 2인분 정도 먹거든요.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따로 챙겨 먹어야 돼요, 이거. 네, 물론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압으로 드시는 거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네. 단백질은 체내에서 이용을 할 때는 한 번 사용하는 그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몇 끼니마다 적정량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사실 그 몸에 좋다고 해도 만약 내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고. 네, 나이가 들면 이 치아도 좀 약해지시고요. 저작 기능도 떨어지니까 음식을 충분히 부수지 못하고 위장으로 넘겨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장에서도 위산 분비가 줄고 위 점막이 약해지니까 소화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불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단백질의 섭취를 자꾸 줄여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줄이더라도 균형 있게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게 되면 이런 단백질의 손실이라든지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단백질 중은 크게 두 가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동물성 식재료에서 얻는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고기류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산물, 뭐 물고기들 있잖아요. 고등어. 예, 고등어나 뭐 명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치즈나 우유와 같은 낙농식품들 이런 데에서 얻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갖고 있고 비율도 적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우리가 두부나 콩류 또는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요. 이렇게 다양한 식품들을 어떻게 먹을 건지를 정리한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라색 약간 나는 거. 그래서 고기, 생선, 달걀,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콩류. 예, 콩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3번에서 4번 잘 나눠 먹는 거, 골고루 먹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은 유유하고 그다음에 유제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매일 하루에서 2잔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단백질들을 잘 섭취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까지 해가지고
딱 적당하게 먹는 거 이거 솔직히 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요 앞에 있는 산양유 단백질 맛을 한번 볼까요? 먹고 싶었어요, 네. 보면서. 네. 아유, 오늘은 걸쭉하게 타왔어요. 그러니까요. 우유 같은 우유색인데. 이거 뒷맛 고소해요? 맛있어요. 약간 그 단맛이 끝에 살짝 나지 않아요? 네, 아주 좀 고소한 맛도 나요. 고소하면서. 네. 애들 먹기도 괜찮은데요. 전혀 뭐 맛이 없거나 이렇지 않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산양유 단백질의 효능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그림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보시면 뭐야? 뭔가 이렇게 더부룩한 거지. 저 누르는? 소화 안 될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맞아요. 꾹 누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소화 안 될 때도 막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기도 맞아. 하고 명치를 꾹꾹 누르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소화와 관련된 효능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산양유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가 우유보다 훨씬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우유 좋은 줄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주변에 우유 좋은 줄 알지만 먹으면 불편하다, 가스 제가 찬다. 이재용 아나운서. 그죠? 예. 뭐 심한 분들은 설사를 한다라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는 좀 특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의 약 75%가 우유 속에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우유가 좋은 줄 알지만 드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은 식품입니다. 선생님 제 얘기하세요. 아니 이렇게 공연하다가 저희 너무 춥고 이러면 카페 같은 데 가서 좀 달달하고 따뜻한 거 이렇게 카페 라떼 뭐 이런 걸 딱 시키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보면 또 이 아까 말한 그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우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커피 음료들 같은 거 먹고 나면 마실 땐 너무 좋은데 먹고 나서 어딘지 모르게 여기 기분이 나빠. 뭐 되게 부담스러워. 제가 그래요. 딱 그거 먹고 나면 이게 더부룩하고요. 아니 예전에는 정말 운동하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있는 우유 꺼내서 이거 먹었는데 야 지금 그랬다가는 하루 종일 더부룩해서 근데 이게 산양유가 더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이유를 알려면 우유 속에 있는 이 알파 S1 카제인이라는 성분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더부룩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알파 S1 카제인은 위산에 응고가 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갖고요. 섭취 후에 위에서 응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부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우유와 산양유 속 알파 S1 카제인 함량을 살펴봤더니 리터당 알파 S1 카제인 함량이 우유는 12에서 15g 정도 들어있는 반면에 산양유에는요 0.9에서 7g 정도만 함유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유는 소화를 방해하는 알파 S1 카제인 성분이 적어서 소화 및 흡수가 용이한 것입니다. 성분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알파 S1 카제인 이 성분이 산양유에는 조금 들어가 있어서 소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 그러면 뱃속에서 일어나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은요, 한쪽은 우유, 한쪽은 산양유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위산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식초를 집어넣고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보게 되니까 산양유는 응고된 덩어리가 거의 없는 데 비해서 우유는 저렇게 커드라고 하는 덩어리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렇게 덩어리가 지니까 아무래도 속에서 소화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이유가 바로 산양유에는 덩어리지는 것의 원인인 알파 S1 카제인이 적기 때문에 덩어리가 잘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야, 뭘 먹었는데 위에서 저렇게 그 소화가 안 되고 응고가 되고 이러면 답답하죠. 그렇죠. 아, 저게 저래서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그랬다는 거야? 아, 계속 문지르게 되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산양유 단백질의 효능 키워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선생님? 네, 산양유 단백질은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산양유에 풍부한 CLA라는 성분인데요. 이 공액리놀렌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은 지방 대사에 관여하게 되면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 원리가 궁금해지네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긴 거와 뭐 중간, 짧은 거 이렇게 길이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리에 사용하는 식용유 같은 경우는 장쇠지방산이라는
긴 사이즈의 지방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양류에는 중세지방산이라고 하는 중간 길이의 지방산들이 들어있는데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몸에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몸에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에너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어서 세 번째 산양류 단백질의 효는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감기, 뭐 콧물, 호흡기 질환? 네. 호흡기 질환 이런 건가? 이번 그림 키워드는요 면역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산양류 속에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모유의 대표적인 성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체의 대사를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로 우리 몸의 세포 구성하고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도와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산양류 단백질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의 일일 섭취량이 좀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는 70g, 여자의 경우는 55g이니까 이 양을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는 섭취 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근육 건강 챙겨봤습니다. 특별히 한세경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중간에 휴일이 있어서 정말 빨리 갔어요. 네, 순식간에 지나갔죠. 이번 주말에는 또 날씨도 좋다고 합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